안녕하십니까. 물권법입니다. 물권법은 총칙에 조문이 몇 개 없어요. 185조부터 191조까지. 조문도 뭐 중요하지만 물권법 총칙 부분은 판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판례의 기준이 되는 게 조문이니까 조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185조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돼 있죠. 제목은 물권의 종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물권은 당사자가 함부로 그 종류를 새로운 종류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후에는 마음대로 창설, 새롭게 물권의 종류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이란 건 물건에 관한 권리로서 소유권 등을 말하겠죠. 자,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국회가 제정한 법을 말합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 말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국회 이외의 기관이 만든 법까지를 포함해서 국회 제정법 플러스 국회 이외의 기관이 만든 법, 대통령령이 시행령이라든가 각 부령이 시행규칙이라든가 지방의회의 조례 같은 거를 포함해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 하는데 185조에서 말하는 국회 제정법만을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관습법은요, 쉽게 생각하세요. 관행이 일정 기간 반복이 됨으로써 국민들이 법으로, 아, 이거 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법원이 확인을 해줘요. 이건 법이다. 결국 관습법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법률이나 대법원이 인정하는 것만 인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새로운 종류를 만들지 못한다. 이 종류강제라고 합니다. 나아가 법에 있는 거, 예컨대 소유권 같은 거라 하더라도 내용을 변경하는 게 금지됩니다. 이걸 내용강제라고 합니다.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는 건 당연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걸 내용강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만약에 새로운 걸 만들었어. 그럼 법원은 인정 안 해줍니다. 대법원은. 예를 들어서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 권리 또는 시골 같은 데 있죠. 남의 땅을 동네 주민들이 오랜 기간 통행했을 때 통행권, 부동산을 샀는데 등기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로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공원이 설치된 인근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공원을 이용한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경우, 이런 것들 각각 이름을 온천권, 사도통행권, 사실상 소유권, 근린공권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 대법원이 이러이러한 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185조에서 물권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조문을 확인하고 조문 해석하시고, 그다음 네 가지 권리, 이름은 붙어 있지만 이런 권리는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뭐죠? 토지 또는 건물. 법률행위는 뭐죠? 주로 이제 계약을 말하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말합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등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거나 권리자가 변경이 되려면 등기를 꼭 해라. 이게 186조죠. 이거를 성립요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매매 등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등을 취득 등을 하려면 반드시 등기하라. 이렇게 등기하라. 그래서 우리 값의 땅을 샀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꼭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요. 등기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요. 등기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권 따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을 돈 주고 산 사람도
등기하라 말이지.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여기서 격려라는 건 일정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완료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절차를 밟아 완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은 등기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완료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거 판례죠. 사실상 소유권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86조의 뜻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186조의 적용을 받아서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되는 거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이론 강의에서 보는데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이행 판결하고요. 여기 점유취득시효라는 거. 이행 판결은 법원이 뭐뭐 하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뭐뭐 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게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을 제기한 매수인 원고가 승소하게 됐다. 그럼 판결문이 뭐라고 나와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언제까지 등기를 이전하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해 놓아.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자, 이행 판결에 있을 때는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고가 승소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245조 1항이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라고 부릅니다. 이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도 등기를 꼭 하도록 돼 있어요. 245조 1항에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86조입니다. 반면에 187조는 등기가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돼 있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을 상속받았거나 국가가 강제 수용하거나 그럼 이 판결이라고 돼.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은 아니겠죠. 이행 판결은 좀 전에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법으로부터 경매를 받았거나 이런 게 다 법률에 의한 거, 법률. 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이라고 돼 있죠. 이 법률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187조 본문인데요. 갑이 사망함으로써 갑수유 땅을 을이 상속을 받으면 을은 이 땅에 대해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단서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음이 187조 단서인데 다만 을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는데 이 처분은 등기를 이전해 주는 걸 말합니다. 이전. 이게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에요. 즉 을이 가부터 등기 없이 A 토지를 상속받았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걸 병한테 팔아요. 이때 을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세금 안 내려고 마치 갑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계약 날짜도 갑 사망 이전 날짜로 꾸미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줌으로써 세금을 떼먹는 놈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너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그 땅을 팔았니? 그러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니. 그럴 때 네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라 라는 취지에서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때 처분은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187조 단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문을 해석해 보면 먼저 본문, 당사자 의사가 아닌 상속 등을 통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고, 등기 없이도 완전한 물권이 변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공용진소는 강제 수용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 넘어가시면 돼요. 판결이 문제인데요. 민사소송상 판결은 세 종류가 있는데
그냥 확인 판결은 모르셔도 되고요. 이행 판결은 이행하라 그랬죠. 이거 아까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형성 판결은 뭐뭐 하라가 아니라 법원이 뭐뭐 한다. 이게 형성 판결이에요. 뭐뭐 한다. 등기를 이전하라가 아니라 등기를 이전한다.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경우에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분할을 하는데 나누는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을 통해서 분할을 하는데 법원이 갑과 을은 땅을 이렇게 분할하라. 이렇게 뭐뭐 하라. 이행 판결하게 되면 그 판결에 따라서 둘이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분할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분할한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려요. 분할한다. 즉 법원이 분할을 해줘 버려요. 갑과 을은 이 공유 토지를 요렇게 분할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분할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분할한다. 그리고 A는 갑이 취득하고 B는 을이 취득한다. 라고 판결 자체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해버려요. 다시 한번 갑, 을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 그 판결에서 갑은 요기를, 을은 요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런 걸 형성 판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지만 이행 판결은 뭐뭐 하라는 판결이니까 등기해야 되지만 뭐뭐 한다라는 형성 판결은 판결 자체로 법률 상태, 즉 권리 의무 관계가 변경되니까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라고 되어 있는데 공경매를 말합니다. 경매는 경매 법원에 의한 거고요. 공매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의미하고 옥션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대금 완납한 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것 중에서 특히 이 관습법에 의한 거, 분묘 기지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6조와 187조. 187조는 본문과 단서로 나눠서 조문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8조부터 190조까지는 동산물권 양도인데요.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동산에 관해서 예컨대 노트북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팔았을 때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팔았을 때 을이 그 노트북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노트북을 인도하라라고 돼요. 인도하는 건 이제 건네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도는 현실 인도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건네주는 거야. 갑이 노트북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직접 넘겨주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88조 1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 노트북을 갑으로부터 빌려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가 그 노트북을 사버렸다, 을이. 자, 이때 을이 노트북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현실 인도하라 그러면, 현실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노트북을 갑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현실 인도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귀찮게 줬다가 다시 받냐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이미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잖냐. 그러니까 넘겨받은 걸로 해. 을이 알았어. 그럼 그 갑과 을의 말만으로 노트북을 넘겨받은 걸로 봐요. 이런 걸 간이인도라고 부릅니다. 간이인도. 뭐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점유 계정은 간이인도하고 정반대예요. 갑이 노트북을 을한테 팔아요. 1월 10일 날. 그런데 1월 17일 날 넘겨주기로 해요. 그럼 을은 현실 인도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1월 17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갑이 을과 입을 맞춘 거야. 자, 노트북은 일주일만 더 쓰고 줄 텐데 오늘 넘겨받은 걸로 해. 을이 알았어. 그러면 을은 노트북을 일주일 뒤에 넘겨받지만 소유권은 1월 10일 날 취득하게 됩니다.
마치 넘겨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팔 때 당사자 합의로 팔아먹은 놈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즉 을에게 현실인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을은 노트북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고 따라서 노트북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점유개정한 인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한 인도인데요. 갑이 노트북을 병에게 빌려줍니다. 그럼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 반환 청구권을 을에게 넘기면 마치 노트북을 넘긴 거하고 똑같다.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한 인도입니다. 병이 점유하고 있는 노트북에 관한 소유권을 갑이 을에게 팔았을 때 양도. 갑이 병에 대하여 갖고 있는 반환 청구권을 을에게 넘겨주면 마치 노트북을 현실인도 한 것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을은 노트북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188조 1항 현실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의한 양도는 당사자가 말로만 넘겨줬죠. 현실적으로 노트북을 넘겨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관념적 인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둥이로만 넘겨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노트북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넘겨준 게 아니고 주둥이로만 넘겨주는 걸 관념적 인도다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물권 총칙에서 마지막으로 갖기 혼동이란 겁니다. 자, 191조 1항 보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이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지상권이란 권리는 강론 가서 볼 건데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려요. 그럼 을은 자기 땅의 지상권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죠. 소유권만으로 얼마든지 땅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요거 그대로 191조로 적용해 봅니다. 동일한 물건 A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 즉 지상권이 동일한 사람 을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귀속이란 건 속하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 다른 물건, 즉 지상권은 소멸한다. 필요 없으니까. 이게 혼동의 물권의 소멸입니다. 단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그 물권은 다른 물권을 말합니다. 제3자 권리의 목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을이 이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병에게. 그럼 이 지상권은 병의 저당권의 목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요 병의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저당권 등의 목적일 때는 소멸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조문을 둔 거예요. 191조 1항이에요. 이 항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라고 되어 있죠. 똑같이 기억하시면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고 지상권의 저당권자 병이 있었어요. 병이. 이 상태에서 이 병이 이 지상권을 취득을 해버려요. 병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소유권 이외의 물권, 지상권과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저당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191조 2항이 됩니다. 그래서 1항은 소유권과 다른 물권, 제한 물권의 혼동이고요. 2항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의 혼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항은 점유권은 적용 안 한다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에 점유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점유권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아요.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다른 권리와 병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관해서는 이 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 그럼 점유권이 있어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서 점유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유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는 소멸하지 않는 그런 권리가 됩니다. 이게 191조 혼동한 물권 소멸입니다.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칙의 내용입니다. 기출지문 보세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권자가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지상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니까. 그죠? 요렇게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예를 제가 들어둔 거니까 한 번씩 읽어주시면 돼요. 준용한다는 거는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점유권에는 혼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 그래서 갑소의 땅을 을이 점유하다가 점유권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권법 총칙 조문을 확인해 주시고, 특히 총칙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몇 가지 안 되는 이 조문들 동사 물권 변동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좀 암기하다시피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다음 시간에 강론 조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